네, 이쯤 되면은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실감나고 있습니다. 잇따른 거리두기 격상에도 코로나19 상황은 계속 나빠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가장 높은 수준인 3단계로 올려야 할 때로 보이는데 방역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며칠째 환자가 1,000명이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중 환자 사망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고요. 방금 전해드렸는데 그 의료 체계가 한계를 보이다 보니까 병상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이들도 계속 늘고 있네요. 예, 지난 8월에 2차 유행이 있을 때 8월 23일에 2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효과를 보기 시작했고 일주일 뒤에 수도권 2.5단계를 하면서 2차 유행을 잡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는 지난 1일에 수도권에 2+알파가 내려졌고 일주일 뒤에 수도권에 2.5단계가 발표가 됐는데 지금 그로부터 거의 20일 가까이 지났는데도 오히려 환자는 계속 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자가 늘면 그로부터 1, 2주 사이에 위중증 환자가 늘고 그로부터 1, 2주 사이에는 사망자가 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동시에 늘어나는 그런 이제 일까지 벌어지게 됐죠. 그러다 보니 병상이 부족하게 되고 배정에 시간이 걸려서 사망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인데요. 오늘 새벽에 돌아가신 분은 어제 확진 판정을 받고 하루도 되지 않아서 사망을 했습니다. 물론 병상이 배정되지 않아서 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고 지난 16일에 그 서울에서 사망한 분은 좀 사정이 더 딱하죠. 한 사흘 정도를 병상 배정을 못 받았고 예. 그 사망자의 부인은 이미 그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 60대의 기저질환 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이 집에 머물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사람은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제 그 부분은 그 자택 대기 중 사망이라고 해서 이제 이 범주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그것을 포함시키게 되면 한 10명 가까이 됩니다, 벌써. 지난 그 1차 때 그 대구 경북 1차 유행 때 이제 사망한 사람이 2명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벌써 그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병상이 없어서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고 더 큰 문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 류재복 해설위원께서도 앞선 계속된 방송에서 이런 예측을 미리 해주셨고요. 그런 분석대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좀 안타깝습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도 병상 부족이 대단할 것 같은데 방역 당국은 여전히 좀 여유가 있다는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얘기하는 것을 좀 취재를 해보면요. 보통 병상이 10% 정도가 남으면 그것은 거의 병상이 다 찼다고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게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의 공통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10% 정도밖에 남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병상을 여유롭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는 배정에 고민이 들어가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가에 고민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미 현장에 병상이 없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방역 당국은 계속해서 뭐 10% 안팎에서 병상이 남고 있다고 발표는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또 한 10개가 줄어서 한 6%대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40개도 남지 않았는데 더 심각한 것은 서울은 이제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 병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달라집니다. 조금씩 이제 늘어나고는 있죠. 그래서 어느 날은 병상이 조금 여유가 생기기도 하지만 그래도 다 10% 미만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전국적으로 병상은 바닥이 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대책이 이제 절실해지는 것이죠. 예. 이게 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이제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조금 늦었지만은 다행스러울까요? 병상을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이 지금 그 확진 환자가 우리보다 훨씬 많죠. 수십 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버티는 것은 바로 이제 병상의 동원에 대한 방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중앙 정부가 그 국가 안에 있는 모든 민간 공공 병상을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가 통제를 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병상을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좀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데 이제 유럽은 병상이 이제 공공병원이 있고 민간 병원이 있는데 그게 반반 정도 되는 그런 비율입니다. 근데 우리는 민간 병원이 90%고 공공병원은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공공병원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지금까지 모든 이 중증 병상을 전부 공공병원에 의존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10%밖에 되지 않은 공공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고질적인 병상 부족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법에는 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그 질병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민간 병원을 수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예. 지금까지 이제 그렇게 못하고 협조만 받아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18일에 정부가 처음으로 이 확보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내린 곳은 두 곳입니다. 상급 종합병원이라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규모가 큰 병원이 전국에 예. 한 40곳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국립대학의 부속 병원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은 최소 1%, 국립대학병원은 1% 이상 이렇게 이제 확보하도록 명령을 내렸고요. 그래서 23일까지 한 60%를 확보하고 26일까지는 100%를 이제 확보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고요. 그렇게 되면은 한 300여 개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 우리가 전국에 갖고 있는 중환자 병상이 한 570개 정도쯤 되거든요. 거기에 한 300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공공병원을 돌려서 중환자 병상을 한 200개 정도 더 만들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000개가 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여유는 생길 수 있겠죠. 늦었지만 상당히 잘한 조치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이 병상 부족에 대해서 정부도 이제 대책을 내놨고요.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어쨌든 다행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정부 서울청사에서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정 총리의 회의 모두 발언을 듣고 오시겠습니다.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11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위기를 극복했던 경험을 살려 정부는 이번 3차 유행이 가장 힘든 막바지 승부처라는 생각으로 확산세 반전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을 한 발 앞서 차단하고자 수도권에 임시 선별 진료소를 설치한 지 불과 6일 만에 많은 시민들의 호응으로 16만 건이 넘는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재까지 385명의 확진자를 찾아내 추가 확산을 미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도 내일부터 임시 선별진료소 운영을 시작합니다. 각 시도는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전국 주요 도시에 임시 선별진료소를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대본과 중수본은 이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주십시오. 하루 1000명대 확진자가 며칠째 계속되면서 국민들께서 병상 부족을 무엇보다 걱정하고 계십니다. 많은 기관 및 단체의 협조로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는 차질 없이 확보돼 가고 있지만 중등증 이상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 확보는 더딥니다. 특히 사망률과 직결되는 중환자 병상은 지금이 바로 전시라는 생각으로 단 하나의 병상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정부가 며칠 전 전국의 상급 종합병원에 확보 명령을 발동했듯이 하루하루가 긴박한 상황입니다. 민간 병원에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드립니다. 중수본은 민간 병원이 주저없이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최근 충북의 모 병원에서는 허위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발급해서 환자를 다른 병원에 이송시켰다고 합니다. 방역 현장에서 서로의 신뢰가 무너지면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확인하지 않더라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힘을 모을 때 코로나는 우리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대본에서 정세균 총리의 모두 발언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병상 부족이 국민적인 우려고 중환자 병상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전시라는 생각으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나누던 얘기와 연결되는 내용이 네. 역시 중요 화두로 언급이 됐는데요.
민간 병상 부족 되는 거 국민적인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상급 종합병원에서 그 코로나19 중증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지금 1% 정도 그 병상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네. 과정에서 기존의 코로나19가 아닌 뭐 중증 환자들을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문제가 생길 수 있지요. 그런데 예. 지금 올 겨울 들어서 사실은 다른 그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예. 지금 상급 종합병원 같은 경우는 병상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병상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그 봄 때 그 2월 그 대구 신천지 그때도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이제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죠. 그때도 이제 이런 명령이 내려지긴 했었는데 그때는 물론 이런 중증 환자를 필요한 것은 아니고요. 다른 것을 그러니까 뭐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을 이제 수용하는 명령들이 내려졌는데 그때 당시에도 실제로 중환자 병상은 대구 지역에 30-40% 정도가 남았습니다. 예. 이게 중환자 병상하고 코로나19 병상이라는 게 바로바로 옮겨갈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민간 병원에서 그 구조를 좀 말씀드리면 민간 병원에서 일반 중환자 병상을 코로나19 병상으로 옮겨서 환자를 받게 되면 하루에 중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비용을 40만 원 정도로 책정해서 10배 지원금을 줍니다. 예. 민간 병상 하나를 코로나19 병상으로 돌리게 되면 물론 거기에 지원 인력은 몇 배가 들어가지만 하루에 한 4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쪽으로 돌리는 것이 크게 병원으로서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닌데 문제는 민간 병원에서 아무래도 코로나19의 환자를 받게 되면 그거에 관련된 뭐 이미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예. 민간 병원이 좀 꺼리는 것일 뿐이거든요. 특히 상급 종합병원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1% 정도를 내놓는다고 해서 큰 병상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감염 양상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거 역시나 요양시설입니다. 정부가 요양시설 집단 감염 분석 결과를 내놨는데 뭐 특징이 있습니까? 뭐 전체적으로 지금 요양시설이 거의 대부분의 규모가 큰 감염은 거의 요양병원 또는 요양원 같은 요양시설에서 나오는데 이번에 그 실태를 조사해 보니까 뭐 거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예. 대부분의 감염 경로는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분이나 간병하는 분 이분들이 73%를 차지했으니까 거의 대부분 이분들로 인해서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양병원에 입소하는 분은 입소할 때 일단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소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입소한 뒤에는 이미 나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은 거의 1년 동안 면회 자체도 금지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출퇴근을 하는 구조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면서 외부에서 감염이 돼서 들어오고 그런데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은 이제 연세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분들의 수발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수발이 뭐 음식도 해야 되고 뭐 목욕 수발도 해야 되고 심지어 이제 대소변 수발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밀접한 접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감염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의료진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들의 코로나19 상태에 대한 체크 점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바로 그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은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는 점, 이 점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요. 그것도 그럴 만한 것이 요양시설과 요양병원에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입소자 사람 수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사 건수에 따라서 지원하지 않고요. 일본은 검사 건수에 따라서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와 관련된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한 사람당 얼마씩의 지원을 받으니까 검사를 안 하면 그만큼 수익이 남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입소자들이 특히나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해서 자기의 증상을 말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적극적으로 검사도 하지 않으니까 한번 그 확진자가 나오게 돼서 전수 검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오거든요. 그것은 요양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점검을 소홀히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패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 이루어지면서 이제 요양병원의 감염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서울 지역에서는 새 환자가 500명 가까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것,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입니다. 여러 가지 발생 상황을 볼 때 이미 지난주에도 3단계 격상 불가피하다고 예측을 해주셨는데 일주일 더 끌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쭉 방역을 취재했던 기자로서 굉장히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제 방역의 측면에서만 보면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리두기라는
격상이나 조정 효과는 빨라야 일주일, 늦어도 2주일인데 지금 3단계로 격상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 환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이제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오히려 지금은 정점을 모를 정도로 환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감염 재생산 지수도 1.2에서 3을 왔다 갔다 합니다. 1.2에서 3을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앞으로 2,000명, 3,000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3단계 외에는 현재 없습니다. 그게 문제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3단계를 하면 너무 이제 소상공이나 이런 그 국민들의 피해나 고통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신중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늦으면 늦을수록 그분들의 고통이 더 길어질 뿐입니다. 빨리 격상을 해서 일단 확산세를 잡고 나서 그 다음에 빨리 원상복구를 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지금은 맞지. 계속해서 미적거릴수록 지금 2.5단계라고 해서 지금 소상공인이나 그 국민들의 불편이 줄거나 적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좀 강한 조치를 빨리 취해서 일단 확산세를 빨리 잡을 필요가 있다. 예. 이런 것들이 저뿐만 아닌 이런 그 감염병을 전공하시는 전문가들의 거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예. 자, 이제 국내 코로나19 상황 가짜 뉴스도 좀 걱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 메시지 받으시면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렇게 혼란스러워하실 텐데 우리나라 실제로 그러면은 검사량과 감염률을 둘러싼 잘못된 정보가 있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인가요? 그러니까 검사량 가지고 사실 많은 얘기들을 하죠. 뭐 1,000명이 넘으면 뭐 검사량을 조절을 했느니 조정을 했느니 뭐 월요일에 확진 환자 수가 줄면은 검사를 일부러 적게 했느니 뭐 이런 가짜 뉴스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진단 검사가 많은 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그 진단 검사 수가 100만 명당 한 6만 6천 건 정도 되거든요. 전체 220개 나라 가운데 132 정도 되니까 많지는 않죠. 미국은 100만 명당 67만 명이니까 우리보다 10배 정도 검사를 많이 하는 그런 축이 드는데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환자 자체가 너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많이 물론 뭐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좀 미리 선제적으로 검사를 확대했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뭐 수십만 명을 검사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검사 대상자 기준도 좀 좁게 잡은 편은 있지만 이런 것들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그 뭐 조절할 수 있는 것은 그건 확실하고요. 우리나라의 검사 수는 뭐 비교적 많지는 않지만 그것이 꼭 많을 필요는 없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 많이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선제 검사라는 걸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감염률도 세계 평균 감염률이 한 6.2배 정도. 그러니까 한 명이 감염됐다고 확진이 되면 실제로 감염된 사람은 6명쯤 된다는 게 세계 평균인데요. 우리는 한 2.6배 정도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발생하는 확진자의 2배 반 정도가 감염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될 수 있고요. 프랑스나 영국은 10배 정도 되고 이탈리아는 17.5배 정도가 된다. 이렇게 이제 통계가 나와서 우리는 아무래도 이제 감염률 자체는 검사 건수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